저희가 실질적으로 조사를 수행했던 인천시 베이비부머의 노인 일자리 기대 조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저희가 인천시에 이러한 정책적인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베이비부머와 노인 일자리입니다. 어떻게 여기서 보시고 사실 좀 글자가 잘 안 보이는데 저는 뒤쪽으로 가서 좀 발표하겠습니다. 이미 잘 알고 계시다시피 우리나라 노인 인구들이 되게 노동시장에 오랫동안 머무르고 있습니다. 저희가 OECD 회원 중에서는 실질 은퇴 연령이 73세로 가장 높은데요. 이것은 곧 이제 만 73세까지는 노인이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는 말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우선 제공할 필요가 있는 집단은 연소노인 집단인데, 연소노인 집단은 고령노인에 비해서 한 2~3배 정도 더 현재 경제활동 참여율이 더 높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는 OECD 국가에 비해서는 굉장히 경제활동 참여율이 높은 편인데요. 이거는 노인에게 있어서 가지는 일의 의미가 우리가 흔히 벤치마킹을 하고 있는 다른 국가와는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따라서 해외 정책을 벤치마킹하는 동시에 이제 지역에 맞는 노인 일자리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노인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는데 그 증가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베이비부머가 노년기에 진입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고령사회에 진입하기를 2020년으로 예상했지만 실제로 진입을 하게 됐던 것은 작년 2017년에 진입을 했고요. 2020년이 베이비부머가 노년기에 첫 진입하는 시기입니다. 특히 전국에 비해서 인천이 노인 인구 증가율이 굉장히 높은데요. 2010년에서 2020년 사이에 전국이 45% 증가할 동안 인천은 58% 증가를 했었고, 2020년에서 2030년 사이에 전국이 55% 증가한 동안 인천은 77%를 증가하여 노인 인구 증가에 따른 대비가 보다 절실하겠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대구랑 인천이랑 울산이 노인 인구보다 베이비부머 인구가 더 많은 지역인데요. 이 두 지역은 특히 노인 인구 비율에 비해서 베이비부머 인구가 높다는 건 노령화가 고령화가 좀 더 급속히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베이비부머도 노년기에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마 주변에서 같이 이야기해 보시면 본인은 조기 퇴직을 해서 혹은 빨리 퇴직하고 난 다음에 노년기를 즐기겠다고 하시는 분보다는 노년기에는 좀 어떠한 일을 좀 해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들을 더 많이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저희가 2018년 인천시 베이비부머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베이비부머의 과반이 노년기에 경제활동에 계속 참여하기를 원하고 있고, 노년기 가장 기대하는 주소득원으로 근로사업소득을 언급하였습니다. 또 일할 베이비부머의 응답을 선별해서 보면 보통 71.5세까지 일을 하길 원했고, 베이비부머 참여 활동 이유를 건강한 생활을 위해서부터, 그리고 노년기 생계를 위해서, 그리고 혹시나 필요한 미래 자금을 위해서 저축하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러한 결과들을 바탕으로 베이비부머의 특성 및 의사를 반영한 노년기 적합 일자리 마련이 필요하겠다는 결과를 가지고 올해 인천시 베이비부머가 기대하는 노인 일자리라는 주제로 연구를 수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 결과를 저희가 크게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했는데요. 노년기 경제 활동에 참여하는 베이비부머가 참여하지 않으려는 사람에 비해서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임금 근로자나 저희가 아까 말씀하셨던 비임금 근로자, 저희는 조금 더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자영업자라고 표현했는데요. 자영업자가 기대하는 노인 일자리가 다를까? 이 두 가지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봤습니다. 조사는 1955년 13명을 대상으로 수행을 했었고, 부조화된 설문관리사 개별 면접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이 조사 결과는 저희가 2019년 12월 다음 달이나 다다음 달이에요. 인천시 베이비부머가 기대하는 노인 일자리 연구라는 보고서가 발간이 됩니다. 여기 내용에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들이 담겨 있으니까 그 보고서를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먼저 인천시 희망자와 미희망자를 비교를 해봤더니 남성일 때, 그리고 저희 빨간색은 두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는 표시로 한 건데, 아마 프린아웃 됐을 때 조금 연한색으로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남성일 때, 그리고 가구주일 때 현재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에 노년기 경제활동에 참여
그리고 이들은 다른 미희망자에 비해서 주관적으로 건강 상태가 훨씬 좋다고 평가하고 있었고 현재 생활 만족도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거주 지역에 따라서 보면은 강화군, 그리고 서부, 계양구, 연수군의 미희망자가 더 많은 반면 나머지 6개의 기구에서는 희망자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응답자 중에서 현재 경제 활동하고 있는 상태를 살펴보니까 월평균 소득은 희망자가 좀 더 많기는 하지만 어쨌든 통계적으로 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고요. 그리고 예상 퇴직 연령과 희망 퇴직 연령 모두 희망자가 좀 더 장기간 일을 하길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업무로는 서비스 및 물품 판매 영역을 가장 많이 하고 참여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기능 활용, 그리고 관리 및 사무, 단순 업무, 그리고 전문 지식 활용, 기타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분들이 내가 나중에 퇴직을 하게 된다면 어떠한 이유로 퇴직을 할 것 같냐는 예상 질문에 건강 악화로 퇴직을 하겠다는 답변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에 정년퇴직으로 퇴직하는 경우, 그리고 사업이 나빠지거나 이래서 조기 퇴직을 하게 되거나 경영 악화로 인한 폐업 등을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보통 저희가 50세 세계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하고 재취업을 하게 되는데요. 그 이전 일자리에 대한 정보를 알아본 결과 월평균 소득은 노령계 일을 하고자 했던 분들이 훨씬 더 많은 소득을 가지고 있었고 실제로 퇴직했던 연령이 조금 더 2년 정도 더 오랫동안 일을 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분들의 업무는 서비스 및 물품 판매, 그리고 관리 및 사무, 기능 활용 등의 순으로 나타났는데 아까 현직에 있는 것과 비교해 봤을 때 관리 및 사무 영역이 많이 줄어들어서 조금 더 낮은 수준의 일자리를 조금 옮겨갔다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 퇴직했던 주요한 사유는 경영 악화가 가장 컸고요. 특히나 여성들의 입장에서 그 가족 돌봄으로 인해서 퇴직하는 경우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은퇴나 노년기에 대한 인식은 어떻게 다른지를 살펴본 결과 이분들의 노인 기준 연령을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조금 더 노인을 좀 70세로 봤었고 그렇지 않은 분들이 68세로 봤습니다. 노후소득도 좀 비슷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공적연금 가입을 보면은 공적연금에 가입했던 비율이 희망자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인으로 인식하는 시기는 전체적으로 건강세야 그리고 법적인 노인 연령 65세, 그리고 연금 소득의 연령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지만 집단별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노년기 일을 하고 싶어하는 베이비 부모들은 건강세약이나 외양 노화 같이 좀 외적인 부분에서 노인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고 그리고 미희망자 같은 경우에는 법적 노인 연령이나 연금 수령 조치 이미 너희가 노인 나이라고 인식하는 연령주의에 대한 관심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의 노년기 기대하는 주소득은 전체적으로 금융자산 소득, 은행에 있는 예금이나 그런 것들이 더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셨구나. 그 다음에 공적 이전 소득, 은행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들을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근로사업 소득이었는데 이 근로사업 소득 중에서는 노년기 일을 하려고 하는 분들은 근로사업 소득을 조금 더 높게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어느 정도 소득이 있는 일자리를 노년기에 원할 것이라고 저희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노년기에 참여하려고 하시는 분과 그렇지 않은 분들을 이제 비교해서 살펴보면 남성일 때, 가구주일 때, 그리고 현재 경제활동에 참여하실 때 참여기관율이 높았고 그리고 지역으로 보자면 동부랑 중부, 오진군의 비율이 좀 고비율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저희가 남성과 가구주의 비율이 높기는 한데 이게 경제활동 참여가 전통적인 관점에서 생계부양을 위해서 경제활동에 참여한다고 볼 수 없는 결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두 집단의 부양가족 수나 자가 비율이나 노후소득 충분도를 좀 비슷하게 인식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높기는 하지만 이제 베이비부모 세대는 대부분 남성 중심의 경제활동 참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러한 남성이나 가구주일대 비율이 좀 높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러한 조사 결과상 이제 희망자들의 특징은 현재 일하고 있다면 노인이 돼서도 일을 하겠다는 의향이 높은 것으로 이해하는 게 조금 더 저희가 적합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가장 기대하는 주소득은 금융자산 소득, 그리고 공적 이전 소득, 근로사업 소득 순이었고 5년기 주된 소득원으로
근로 및 사업소득을 뽑는 비율이 좀 희망자가 비희망자보다는 많았지만 전체적으로 보자면 금융자산소득과 공적이적 소득의 비율이 높았습니다. 특히 퇴직하게 되는 사유는 건강학과나 정년퇴직이나 경영학과 같이 본인이 원해서 퇴직을 하는 게 아니라 외부의 노이에 의해서 퇴직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고, 그리고 희망자의 경제적인 상황이 비희망자에 비해서 오히려 상대적으로 현재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소득도 좀 더 높고 공적연금 가입률도 높고, 그리고 현재 경제활동을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소득을 갖고 있는 집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들은 미희망자보다 더 건강하다고 인식을 하고 있고, 노인이 되는 기준 또한 건강을 뽑았기 때문에 본인을 나이가 들어서 일을 그만둔다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제 저희가 작년도 조사 결과를 좀 비교를 해봤을 때 현재 경제활동 참여에서는 좀 정사각지를 비교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임금 근로자와 자영업자를 좀 비교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이유가 2018년 조사랑 비교했을 때 근로사업소득은 비율은 좀 낮는데 그게 종사상 지위 때문으로 많이 나타납니다. 저희가 뒤에 내용에서도 좀 보시겠지만 근로자일수록 노년기에도 근로사업소득을 많이 기대하고요. 자영업자는 좀 그러한 기대 수준이 더 낮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 특성이나 경제활동 관련된 여러 가지 지표들이 동일한 방면에 차이를 보였던 것이 자영업자의 비율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는 그 근로자와 자영업자를 비교한 분석을 추가로 실시를 했습니다. 제가 그 임금 근로자와 자영업자를 비교를 해봤더니 임금 근로자가 훨씬 교육 수준은 높은데 주관적으로 본인이 못 산다라고 생각하는 주관적 소득 계층은 낮은 비율이 더 많았고요. 자영업자는 자녀랑 함께 살고 있는 경우들이 많았고 자가 비율이 더 높았고, 그리고 현재 경제 활동에 참여하는 비율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이 그 경제활동 그 참여를 보면은 자기가 그 수치가 조금 비슷하긴 한데 이게 통계적인 그 통계 처리에 대한 거라서 사실은 70.6세와 71세가 통계적으로 조금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좀 70세 전후로 비슷하게 나타났고요. 그리고 임금 근로자 중에서는 나중에 재취업을 원하는 비율이 84.0%로 더 높았고, 자영업자 중에서는 재취업을 하기보다는 재창업을 하거나 현재 하고 있는 일을 계속하고 있는 것들을 원하는 비율이 71.5%로 더 높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지만 자영업자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을 혹은 자기가 노년기에 하고 싶어하는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기대율이 60.6%로 더 높았습니다. 경제활동 참여 이유를 보면 임금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생계 유지를 위해서나 혹은 여유자금 마련을 위해서 약간 경제적 이유로 참여하려는 경향이 좀 보였고요. 그리고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는 보다 여유로운 생활이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근로를 하는 것으로 봐서 조금 비경제적인 목적으로 참여하는 것 비율이 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두 집단 모두 개인 서비스업이랑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이 많이 늘었는데, 특히 그 근로자 집단의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에서 제공하는 노인 일자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보건업과 사회 서비스업에 대한 노인 일자리 희망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현 직장의 업무를 저희가 흔히 지금 16년 정책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게 현재의 경력과 그 능력을 활용한 일자리들을 많이 개발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현재 업무를 노년기에서도 계속 하고 싶은지를 살펴봤더니 관리 및 사무 영역에서 일을 했던 사람들은 자영업 같은 경우에는 과반수 이상이 계속 그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임금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그 비율이 19.7%에 불과했습니다. 또한 전문 지식 활용 같은 경우에도 자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거의 50% 가까이 그 일을 계속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 임금 근로자의 경우에는 본인의 전문 지식을 활용한 일자리에 갈 거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30%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희망하는 노년기 경제 활동 형태는 현 직장에서 계속 근무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현재와 비슷한 일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현재 하고 있는 일과 비슷한 일을 하는 것, 특히 경력과 능력을 활용한다는 측면에서는 그렇게 일을 하고 싶어 하지만 실제로 본인이 기대하는 노인 일자리는 그것과 다를 것이라는 그런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년기 경제활동 조건을 보면 근로시간이나 근로일수, 평균소득이나 이동거리
일거리에 대해서 모두 본인이 타협이 가능하다, 기대하는 수준 높지만 타협이 가능하다는 부분이고, 저희가 월 평균 소득을 노인들이 187만 원 정도 원하더라, 혹은 200만 원 정도 원하더라 하면 노인 일자리 치고는 너무 많은 소득을 원한다고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이분들이 근로시간이나 근로일수는 현재 일하고 있는 그 근로시간과 근로일수가 거의 비슷한데, 현재 받고 있는 월 평균 소득에 비하면 거의 50%에서 60% 수준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내가 노령이가 되면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똑같이 하더라도 소득이 더 줄어들 것이라는, 똑같은 노동력을 투입하더라도 소득을 줄어들 것이라는 그런 결과를 보여줬고요. 제가 보고서에는 지금 담겨 있는데 발표에서 말씀드리기 담긴 어려웠는데, 이분들이 임금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공공일자리를 많이 원하시잖아요.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최소 5만 원에서 최소 15만 원, 평균 50만 원 정도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원하는 일자리, 공공근로를 원하는 일자리는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점은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혀 수용할 수 없는 근로조건을 살펴보면 조직단 모두 원하지 않는 분야에 대한 수용도가 되게 낮았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소득이나 고용 불안이나 근무시간 같은 것들은 충분히 포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 중요한 근로조건으로 살펴보면은 노인 일자리를 얼마나 쉽게 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래도 어느 정도 임금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 일을 할 수 있는 시간들, 이런 세 가지를 좀 중요한 요건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노인 일자리에 대한 정보를 어떠한 지원을 좀 시에서 제공했으면 좋겠냐는 의견에서는 공공일자리 확대가 가장 많았습니다. 공공일자리는 심지어 그 자영업자 비율에서 더 높게 나타나는 것들을 보였었고요. 그리고 전반적인 정보를 좀 많이 얻고 싶다 하는 정보 부족에 대한 요구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재취업 교육을 하고 싶어하는 분들의 제일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직무 교육이었고, 두 번째는 소양 교육, 세 번째는 자격증 취득에 관련된 교육들이 요구가 조금 높았고요. 창업 교육 같은 경우에는 아이템 개발, 아이템 발굴에 대한 요구들이 높았고, 직원과 고객 관리에 대한 교육 요구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효과적으로 어떻게 일자리를 좀 정보를 알을 수 있을까라고 얘기를 했을 때 가장 많이 나타난 것은 이제 동사무소나 구청같이 행정기관에서 있는 것들을 많이 원하셨고, 그 외에 이제 주변 사람이나 TV, 라디오 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천시에서 좀 추가적으로 노력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 있냐라는 것에서는 대부분이 이제 일자리 확충과 서비스 지원을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종합하여 보면은 이제 임금 근로자와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는 그 임금 근로자를 위한 이제 노령의 경제활동 지원이 조금 더 필요하고, 특히 이제 공공일자리 부분에서 조금 지원해줄 필요가 있다는 것들을 저희가 결론을 내렸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좀 소득이 보장되는 일자리를 마련해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 나타납니다. 또한 가능하다면 경제활동을 하고 싶어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희가 이러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8가지 정도의 정책적 지원 방안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저희가 어쨌든 대부분이 현재 그 공무원기준법을 있는 정년 60세를 대부분 민간 기업에서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정년을 대부분 60세로 잡고 있고, 그리고 62세까지는 보통 늘어난다면 임금피크 제도 더 장기 근무할 수 있고, 65세부터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를 참여할 수 있는데 이 중간 단계에 있는 일자리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에 대한 이제 또 퇴직 이후 그리고 노년 기준 사이에 중간 일자리 마련이 좀 필요하겠다는 것이고, 그게 가능하다면 공공, 근데 사실 저희는 100% 공공이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고 공공과 민간이 함께 어떠한 비율로 나눠서 그 임금을 지급하는 게 조금 더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적합 일자리 모델 개발인데, 대부분의 저희가 시민의 요구를 들어서 하는 것들은 바텀 상태의 그런 정책 개발이 많은데, 노인 일자리에 있어서는 이분들이 도대체 노인 일자리라는 것에 대한 이미 잘 알려진 것 외의 노인 일자리라는 인식이 크게 없어요. 그래서 뭔가 경력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지만 경력 활용을 할 수 있는 일자리가 뭐라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다 설명하실 수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탑다운 방식으로 오히려 더 적합할 수 있겠다. 그래서 모델을 개발해서 시범사업을 통해서 조명을 좀 일반화해야 하는 과정이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늘 이제 돌봄노동이나 이런 취약한 일자리에서는 괜찮은 일자리 지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괜찮은 일자리 지대에 있어서 저희 대입부모 같은 경우에는 고용 이외 그리고 적절한 소득과 스타트 노동을 제외하고는 다 수용을 할 수 있고 타협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괜찮은 일자리를 추구할지언정 지금 현실적으로는 이 부분을 먼저 조금 사회적인 합의가 가능하다는 부분들을 좀 이야기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관리와 사무직에 있는 부분들이 계속 취약한 일자리로 계속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전문 경력발휘 일자리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겠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지금 2분을 오버하고 있는데요. 1분만 더 쓰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민간 시장이라는 조금 겹치지 않는 공공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무나 자격증 취득교육 같은 것들을 민간에서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건 민간의 역할로 넘기고 소양이나 SNS나 직원관리 교육 같은 것들을 좀 공공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뒤에 두 가지 내용은 그냥 아실 수 있으니까 노인 일자리 정보 확산과 관련해서 이분들은 저희가 조사 결과나 인터뷰 결과나 지금 저희가 노인에 관련된 연구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느끼는 게 뭐냐면 노인 일자리가 무엇이 있고 어떻게 구하고자 하는 정보 굉장히 부족하구나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에서도 지금 노인 고용이나 교육이나 이러한 생활 영역별로 관련된 지원기관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서비스의 발간을 좀 온라인이라든지 아니면 영상물이라든지 정보 공개관을 통해서 좀 배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마지막 말씀드리겠습니다.